뉴욕에서 대낮에 길을 걸어가던 60대 아시안 여성이 또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변 목격자들이 이를 외면하는 장면까지 포착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연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이르면 내일 추가 경제 개방이 가능한 오렌지 등급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흑인이 아시안을 폭행해 기절시키는 사건 어제 보도에 드렸는데요. 같은 날 대낮 맨하튼 거리에서도 60대 아시안 여성이 흑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 당시 주변에 많은 목격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낮에 한 여성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흑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여성을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 여성은 그대로 길에 쓰러졌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흑인은 쓰러진 여성에게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건 당시 인근 아파트 건물 안엔 경비원을 포함해 여러 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건물 문을 닫아버리는 등 이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How does a woman get punched and stomped on in front of a luxury building and the doorman closes the door? There was no safety concern for the doorman. He was not at risk. So he could have gone out to offer assistance. 피해자는 60대 아시안 여성으로 교회에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머리에 타박상과 골반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건물 개발자 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을 목격하고도 돕지 않은 직원들을 모두 임시 정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 맨해튼으로 향하던 지하철 안에서도 아시안 남성이 흑인으로부터 폭행당해 기절하는 일이 발생해 커뮤니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Being silent is being complicit when we see our brothers and sisters being attacked. I'm very frustrated by these attacks. It's horrible. It's disgusting to see people, put into such a horrible situation. The fear that's been created. It's so unfair to Asian New Yorkers. 뉴욕 경찰국 증오범죄 전단팀에 따르면 올해 뉴욕에서 벌어진 반아시안 범죄는 3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이번 주부터 아시아계로만 구성된 잠복 경찰관들을 지하철역이나 마켓 등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형평성 태스크포스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아시안 커뮤니티의 각 대표와 기구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부 간 정책 조율을 위해 상근 담당자도 임명할 계획입니다. 또 폭행과 성폭력 피해를 본 아시아 태평양계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4,950만 달러의 기금을 할당하고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대한 연구를 위해 3,300만 달러의 기금 투입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애틀랜타 마사지업소 연쇄 총격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연방의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겨울에 겪은 코로나 급증세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다시 22% 폭증하는 등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방역 수칙을 유지하고 조금만 버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어제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9,41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일주일 전보다 35%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5,700명으로 전주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4차 유행을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확산 조짐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And I'm going to reflect on the recurring feeling I have of impending doom. We have so much to look forward to, so much promise and potential of where we are, and so much reason for hope. But right now I'm scared. 또 월렌스키 국장은 영국발 변이가 미국 전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26%에 해당되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조금씩 상승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방역 지침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Please, this is not politics. Reinstate the mandate if you let it down. And business should require masks as well.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보급과 바이러스 감소세로 방역 수칙을 철회한 시와 주정부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술을 마시고 즐기는 젊은이들의 무모한 행동과 방역 수칙을 폐지하는 주들과 합쳐지면서 미국을 후퇴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이르면 내일 캘리포니아주 경제 재개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인 오렌지 단계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경제 재개 등급이 완화돼 내일부터 오렌지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단계로 진입하면 소매업소들과 미용실 등은 수용 인원 제한 없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과 영화관, 종교시설 등의 실내 수용 인원이 최대 25%에서 50%로 완화됩니다. 또 음식을 판매하지 않은 술집과 와이너리 등도 제한적으로 야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각 카운티 정부에 경제 정상화 재개의 권한을 주고 있어 지역별로 사업장들의 추가 완화가 완전히 허용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소셜연금 등 정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경기부양 현금 지급이 다음 달 7일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국세청 IRS와 재무부는 이번 주말부터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소셜연금 수혜자와 기타 연방정부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경기부양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대부분 자동이체 방식으로 4월 7일에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셜연금이나 SSI, 베테랑 연금 수혜자들은 기존 연금을 받고 있는 다이렉트 익스프레스 카드에 1인당 $1,400씩 추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사회보장국이 올해 업데이트된 소셜연금 수혜자 정보를 IRS에 보내지 않아 이 같은 지연 형상이 빚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LA 폭동과 3.1운동 등 한인 관련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는 최근 한인 이민사를 담은 인종학 수업 지도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원회는 한인사회 논의를 거쳐 장태한 UC 리버사이드 교수가 마련한 한국계 미국인의 경험과 인종 간 관계를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커리큘럼에 포함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업 지도안에는 LA 폭동 전개 과정, 3.1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삶, 세계로 뻗어나간 K-팝의 성과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한인사회에서는 미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컨퍼런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 패닝턴 카운티 셰리프국은 래피드시티 인근에 있는 블랙힐스 지역에서 총 3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400여 가구가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미국의 랜드마크 중의 하나인 러시모아산 국립공원과 인터스테이트 90번 도로 일부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현재 소방관 2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시속 70마일에 이르는 돌풍이 불고 있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이 내년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립니다. 내셔널 풋볼리그와 LA 슈퍼볼 개최위원회가 2022년 슈퍼볼은 2월 13일 잉글루드의 소파이 경기장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A 풋볼 구장인 소파이 스테디움은 지난해 9월 문을 열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스포츠 팬들은 경기를 이곳에서 관람할 수 없습니다. NFL 챔피언십은 일반적으로 호텔과 식당, 관광산업 등 개최 지역 전반에 걸쳐 경제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캐트린 슐로스먼 LA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 위원장은 슈퍼볼은 팬데믹 이후 LA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최대 행사가 될 것이라며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를 부활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내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한 표현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브리핑에서는 세계 최악이다, 지독한 인권 침해다라는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관련 내용도 있는데 최근 변희수 하사의 죽음과 관련해 군대 내 동성애 금지, 또 조국 전 장관 수사도 이 인권 침해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중국과 시리아, 예멘, 러시아 등 개별 국가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비판했지만 북한은 따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과 관련한 항목에선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비판했습니다. 대체로 작년에 발표된 2019년 보고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북한의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인권 보고서와 관련한 국무부 브리핑에선 한층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인권 수준이 세계 최악 중 하나라며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We do remain deeply concerned by North Korea'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which remains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란 표현은 국무부가 2017년 인권 보고서에 포함시켰다가 이듬해부터 삭제한 표현입니다. 국무부는 특히 현재 검토 중인 대북 정책에서 인권이 필수 요소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한국 관련 항목에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군대 내 동성애 금지 등을 주요 인권 이슈로 꼽았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진행된 사실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거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회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별도의 성명을 내거나 즉각적인 조치를 내놓진 않았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코로나의 최초 시작점과 관련해서 중국이 기다렸던 결론이 나왔습니다. WHO가 코로나의 기원을 찾기 위해 우한에 들어갔었죠. 한때 중국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퍼져 나왔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결론 줬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식의 결론이라 중국만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가설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지난 1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조사를 한 세계보건기구 조사단이 120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결론입니다. Nobody has been able to pick up any firm arguments or proof or evidence these labs would have been involved in a lab leak accident. 조사단은 대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동물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쥐에서 코로나19와 가장 밀접한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둘 사이에 수십 년의 진화적 거리가 존재해 무언가 중간고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박쥐에서 인간으로 곧바로 전파되거나 냉동식품을 통한 전파설은 이보다 There was political foresight also outside China. We were never pressured to remove critical elements in our report. 중국 외교부는 조사에 참여한 과학자들의 찬사를 보낸다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4개 나라는 연구가 상당히 지연됐고
원 자료에 대한 접근도 부족했다며 우려의 성명을 냈습니다. CNN과 AP 등 주요 외신들은 우려한 대로 결정적 증거가 없는 맹탕 보고서라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예절을 가르친다며 돈 받고 학생을 모으는 서당. 한국 경상남도 하동의 한 서당에서 끔찍한 폭력을 경험했다는 한 학생의 폭로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원장이 더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지 변명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 청학동의 한 서당. 18살 A군은 이 서당에 들어간 뒤 거의 매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체액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성적인 괴롭힘도 무자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립스틱을 넣었어요. 립스틱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빨래통에서 양말 같은 거 입에다가 양말 넣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후에 그렇게 했죠. 아이들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도 오히려 심한 욕설과 구타로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아프다 하니까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뒤통수 계속 때리면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그냥 장이야 이러면서 폭언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학교 건물을 짓는 일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한 달 간식비는 20만 원. 그런데 나눠주는 간식은 일주일에 라면 하나뿐이었습니다. 서당에서 있었던 시간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됐습니다. 이 학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옥 같은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원장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서당 측은 학생들 특성상 싸움이 자주 있었지만 곧바로 분리 조치했고 폭행을 방치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며칠 전 다른 서당에선 여학생들끼리 변기물을 마시게 하고 또 다른 서당에선 초등학생 사이에 흉기를 휘두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청학동 6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미인과 학원 시설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보상은 이미 해결됐다는 내용도 실도록 했습니다.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내년부터 쓸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입니다. 독도에 대해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 검정 심의회는 여기에다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유는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역사 교과서에 실린 강제 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조약에 의해 개인 보상까지 해결을 끝냈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검정의 근거는 일본 문부성이 2018년 개정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의 불법 점거 내용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10년에 걸쳐 만든 기준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는 대체로 한 줄로 간단히 설명하는 데 그쳤는데 채택률이 60%에 달하는 야마카와 교과서에 처음으로 조선 대만 점령지에서 위안부를 모았으며 강제로 당하거나 속아서 연행되는 사례도 있다고 쓴 내용이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검정을 통과한 전체 36개 사회 과목 교과서를 보면 독도 영유권 주장은 늘었고 강제징용, 위안부 등 부끄러운 과거사는 줄었습니다. 아베 정권에 이어 스가 정권에서도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았다며 주한 일본 총괄 대사를 불러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최악의 유혈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시위 현장에서 탱크 파괴용 로켓 추진 유탄을 시민들에게 발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30명이 넘는 어린이를 포함해 사망자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모래주머니를 쌓아 만든 바리케이드. 그 뒤로 시위대가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바리케이드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시위대는 다급히 도망갑니다.
파괴력을 봤을 때 군이 소총이나 경기관총이 아닌 폭발성 있는 탄두가 장착된 로켓 추진 유탄, RPG를 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전쟁터에서 적군의 탱크를 파괴할 때 쓰는 중무기를 자국의 시민들을 향해 쏜 겁니다. 실제 만달레이 등 미얀마 곳곳에서 군인들이 로켓 추진 유탄을 어깨에 메고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무자비한 총격과 폭력으로 현재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 510명, 어린이 희생자만 30명이 넘습니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막내 아들을 끌어안은 어머니. 큰딸은 시위하다 감옥에 끌려갔고 둘째 딸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있습니다. 피해 토요일이었던 지난 27일 총격에 숨진 의사 티아틴투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 국민이 힘을 되찾을 때 그때 멈추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도를 넘은 유혈 진압에 미국은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USTR announced the suspension of all U.S. engagement with Burma under the 2013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effective immediately. 유엔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고 비공개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명에 쿠데타라는 말도 담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합성해내는 기술, 딥페이크라고 하죠. 이 기술이 워낙 정교해져서 범죄나 가짜 정보에 악용되기도 하는데 이 딥페이크를 잡아내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잡아내는 스마트폰 앱도 나왔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화려한 손기술로 동전 마술을 보여줍니다. It's all the real thing. 골프를 치고 여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팬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가짜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더니 You'll have to move that camera back.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시청자들이 혼란에 빠졌지만 이것도 역시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방송국이 기술의 악용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딥페이크는 맨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딥페이크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딥페이크를 잡아내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딥페이크를 잡아내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생기는 어떤 변이 또는 왜곡 현상을 탐지하도록 저희가 학습을 시킴으로써 탐지를 좀 용이하도록 구현했습니다. 학습을 한 거에 대해서는 95%, 99% 이렇게 되죠. 현재 탐지 정확도는 80% 수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진을 보내주면 인공지능이 학습해 정확도가 높아질 거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호기심 많은 새끼곰 4마리를 데리고 길을 건너는 어미곰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엄마는 힘들어입니다. 어미곰이 새끼곰 1마리를 물고 길을 건너자 그 뒤를 따르는 다른 녀석. 남은 2마리 중 1마리는 알아서 길을 건너는데 마지막 남은 새끼곰은 나무를 오르며 딴청을 피웁니다. 어미가 마지막 새끼를 데려가려는 순간 먼저 길을 건넜던 새끼까지 어미를 쫓아와서 도로 위는 야단법석인데요. 지난 27일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말썽꾸러기 새끼들 때문에 수차례 도로를 왕복한 어미곰은 우여곡절 끝에 새끼들을 도로 반대편으로 옮겨놨는데요. 현장에 있던 차들은 모두 멈춰서서 곰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코네티컷주에서는 몇 년 전부터 흑곰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이런 광경이 자주 목격된다고 하네요. 중국의 한 동물원이 사자우리의 개를 전시해서 동물원 관람객들이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자까지 왜곡하냐? 황당한 중국 동물원입니다. 아프리카 사자라는 안내문에 걸려있는 동물 우리에 뜬금없이 골든 리트리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자 우리에는 시베리안 허스키가 있는데요. 최근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연 중국 수촨성의 한 동물원이 엉뚱한 동물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이 사실은 동물원을 찾았다 한 관람객이 자신이 겪고 황당한 경험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동물원 측은 아프리카 사자를 다른 우리로 옮긴 뒤 안내판을 제때 손보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동물원은 관람료가 무료라고 홍보한 뒤 아이들 입장료는 받아 챙겼다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재정난에 빠진 중국 동물원의 실태를 보여준다고 현지 언론에 전했습니다. 단 한 번의 호흡으로 24분간 물속에 잠수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내가 아쿠아맨, 물속 숨참기 24분입니다. 아무런 장비 없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수하는 다이버. 물속 숨참기 세계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부드디미르 부다쇼바트입니다. 무려 24분 33초 동안 잠수해서 자신의 종전 세계 기록인 24분 11초를 가뿐히 뛰어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지진으로 폐허가 된 시사크시 지역의 아동을 돕기 위해 기네스 기록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경이적인 기록 달성에 대해 슈바트 씨는 딸에게 공을 돌렸는데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 딸의 씩씩하고 밝은 모습에 자극받아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수년째 경찰의 포위방을 피해 다닌 마피아 조직원이 자신이 요리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7년 도피 마피아 쿡방의 덜미. 순순히 경찰의 손에 연행되는 남성. 코카인 밀매 혐의로 7년째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의 조직원인데요. 아내와 함께 좋아하는 이탈리아 음식을 요리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꼬리가 잡힌 겁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도피해 감쪽같이 정체를 숨겨왔지만 이탈리아 요리를 향한 애정이 결국 결정적인 단서가 된 셈인데요. 현지 경찰은 영상에서는 조직원의 얼굴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몸에 있던 독특한 문신을 보고 정체를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어린이들에게도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총에 맞아 죽은 친구의 장례식에서 울부짖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친구야 가지마, 소년의 절규. 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미얀마 소년. 지난 27일 친구와 함께 집 밖에서 놀다가 갑작스러운 총소리에 놀라 친구 손을 잡고 도망쳤는데요. 하지만 친구는 머리에 총을 맞아 숨졌고 이 소년만 홀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관 속에 놓인 친구를 마주하자 슬픔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린 건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한 아동 구호단체는 지난 24일 하루 동안 쿠데타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소 20명의 청소년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3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